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 못 듣는다. 1953년 이후 처음.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샘 스미스 Stay With M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 못 듣는다. 1953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다. 1953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린 이후에 처음으로 취소되는 겁니다. 매년 12월 31일 밤에 12시 0시 될 때 종소리를 33번 들어야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활기찬 새해가 밝는 기분이 확 들었는데 아쉬우신 분들 많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타종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방송인이 된 이후에는 타종하는 현장에 리포터로 간 거 외에는, 혹은 이제 SBS는 이제 연기 대상을 항상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간 거 말고는 일할 때 아니면 그냥 무조건 꿀잠이었는데, 아무튼 뭔가 아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내년엔 제발 다시 일상생활 가능한 시절로 돌아와서 타종도 하고 인파도 좀 모일 수 있고 경기장에도 사람들 들어차서 응원가도 좀 부르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알았네요. 베텐은 31일 밤에 생방송합니다. 12월 31일 밤에. 그래요? 저도 몰랐네요. 타종 행사 대신에 베텐과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작하는 날이죠. 청취자들을 강하게 키우는 방송, 청취자들이 막말을 견뎌내는 방송, 잘못된 본보기 롱맨, 정용국 씨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매운맛 상담을 견딜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베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나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 FA를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삼정 그린코아, 미래신용정보, 유한양행 지르텍, 삼성 에어드레서, 치킨의 바른 기준 바른치킨, 지프코리아, 반올림 피자샵, 카카오티 대리, 가마치 통닭, 60개 치킨,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이부자리, 자담치킨, 2588 대리운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한화, 베스킨라빈스, 쌍용자동차, 클레어 공기청정기, 동서식품,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0709님,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신입생 입학 설명회 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밀양고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도 있군요.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내년에 학생들과 함께 베텐 듣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베텐러라. 미련고 학생들 좋겠네요. 이수정님, 제 인생의 소울푸드는 어묵을 많이 넣은 떡볶이인데요. 베디의 인생 소울푸드는 뭔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 음식을 가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굳이 딱 넘버원을 꼽자면 역시 국밥. 순대국밥, 아니면 뼈해장국, 이런 것들 진짜 훅훅 불어가면서 먹는 게 최고고, 꼭 국밥 이렇게 파는 거 아니더라도 매콤한 콩나물국이라든가 미역국이라든가 이런 국 종류면 참 좋아합니다. 갈비탕,
갈비탕 얘기하니까 표정이 안 좋은 분이 오늘 앞에 앉아 계신데요. 이따 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5434님, 지난주에 액션캠 사연 썼던 사람입니다. 액션캠에 집게를 달 수 있길래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찝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없어졌어요. 개운하네요. 고맙습니다. 왜 비싼 건데? 그건 그렇고 길에서 없어졌다면 뒷차에 혹시 막 잘못되고 그러진 않았겠죠? 이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길에 가끔 희한한 것들 막 떨어져 있어요. 오늘도 회사 오는데 저는 그냥 종이 박스인 줄 알고 밟았는데 나무 판때기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날아가면 안 됩니다. 5536님, 지난주 회사 교육 시간에 진행한 MZ세대 신조어 관련 퀴즈에서 순위권에 들어 선물을 받았습니다. 베텐에서 들어본 단어가 꽤 많이 나와 크게 도움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 베텐이 굉장히 그 최신 트렌드에도 강하고 시사에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베텐 듣다 보면 굉장히 유식해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쓸데없이 잘 빠진 다리, 매끈한 각선미를 자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부터 잘못되고 시작하는 롱맨 정영국입니다. 롱맨 반갑습니다. 금융 다이어트 하시면서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신데 네. 몇 년 동안 유지하시는 거죠? 한 6년? 6년?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급격히 살이 빠지고 찌지 않고 마음고생 그렇죠. 금융 마음고생이 다이어트. 1등이죠. 1등. 전혀 아무리 먹어도 먹고 바로 자도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다이어트이자 금융 치료법. 그렇죠. 못 이겨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가디건 안에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왜 어디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일단은 뭐 성재 씨가 얘기해 줘서 알았는데 예. 다른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지금 가디건에 있는 오른팔에 완장 같은 네. 그 무늬랑 맞춘 건데. 넥타이랑 맞추신 건데 같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몰랐어요. 나 지금 알았네. 예. 색깔만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네. 과르디올라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 아까 모자를 딱 벗었는데 예. 머리가 너무 부셔가지고 너무 광이 나더라고요. 네. 다시 모자를 쓰셨고. 왁스 바른 것처럼 그래가지고 예. 다시 썼습니다. 당직사관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곱창집은 점심 장사 오픈한 지 3주 차인데 네. 잘못됐다면서요. 오늘 영수증을 저희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1월 23일 매출 0원. 그럼 0 그릇을 판 건가요? 그렇죠. 뭐 팔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 뭐 부가세는 없네요. 부가세는 없고 그 왠지 이렇게 저쪽 아무도 모르는 시골 낚시터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 혼자 앉아 있으면 네네. 물고기가 거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갈비탕을 이렇게 앉혀놓고 공기를 팔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공기 돌아다니면서 받고. 예. 보통 이제 자영업자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님이 없으면 뒷짐을 지고 그냥 홀을 걸어다닙니다. 아하. 한 10,000보 걸었나 오늘. 홀 안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군요. 맛있는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 네. 형 울산으로 배달 시켜주면 시켜 먹을게요. 저 울산 가죠. 그래요? 150. 배달비 150. 가격은 다르다. 네, 예. 150이죠. 자, 근데 이제 코로나 2단계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저녁 9시에 또 문 닫아야 되네요. 곱창도. 그렇죠. 이제 뭐 상조를 가입하든지 해야지 진짜. 아니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갑자기 딱 격상돼가지고 1.5단계로 격상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9시 이후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니까 또 이제 2주 동안 작살났죠 또. 점심에 이어서 저녁까지. 죽을 맛입니다. 예. 어쨌든 주변에서 자꾸 이제 힘내라 그래서 영업하는 시간에라도 밀도 있게. 밀도라는 건 손님이 와야 밀도가 있는 거고 혼자 아무리 밀도가 있어봤자 예. 정신만 없죠. 6년도 버틴 분이 6개월을 더 늙으셨다고. 60년은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금방 올 거예요. 억지로 웃는 거 슬퍼요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근데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웃는 게. 뼈그맨이다 보니까. 뭐 괜찮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좋은 일이 많으면 이게 진짜 좋아서 웃을 텐데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공기 밀도만 높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타이트한데? 예. 네, 좋아요. 아, 슬프다고 다들 울고 계시고. 괜찮습니다. 다들 이제 베텐 그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잘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용국 씨만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게 이제 항상 어디가 아파야 되는 애가 한 명씩 있어요. 네. 차가 10대가 있어도 그중에 안 좋은 차 하나 있잖아요. 네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3019님이 제보해 주셨는데 옛날 사진 보니까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던데 이거 뭔가요? 지금 근데 이 사진이 이게 사진 언제 거야? 이게 17년 전 예. 사진인데. 사진에 정용국 씨가 약간 살이 올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부티가 좀 나요. 20대 중반 이때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아, 턱선이 없네. 네, 잘못됐죠. 근데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은 뭐 돌반지겠습니까? 커플링이죠. 커플링? 커플링인데 전 그때 이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때 전 여친이 사준 거였는데. 아, 전 여친이에요 또?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여친. 네. 그러니까 사준 거였는데 아 제가 이 커플링을 들고 그 종로에 있는 금은방 가서 팔 때 알았습니다. 헤어지고? 헤어지고 있다가 커플링 있었지 팔아야겠다 해서 아저씨가 6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꽤 비싼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커플링을 그러면 여자분이 사주신 거예요? 네. 오. 나한테 가격을 얘기 안 했어요. 보통 커플링은 남자분이 이제 하시거나 같이 하시거나 뭐 이런. 네, 그때 그렇게 받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비싸요라고 물어봤거든요. 음. 근데 뭐 특별한 장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 금이고 오. 안에 이제 그 메이커를 보여주는데 T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유명한 메이커. 아 그거더라고요. 몰랐어요. 야, 무심한 남자였네. 아유 따뜻한 남자였죠. 60만 원을 주신다 그랬으면은 정가는 3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그 종로 금은방이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연애와 금융은 연결돼 있다. 예, 예, 그런 거죠.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보내실 분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다 되고요. 월요일 게시판에 올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2님 여자분입니다. 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글거려서 좋아해, 넌 귀여워 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데 남친은 맨날 사랑해준다고 하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해주는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베텐에 이런 사랑이란 단어가 네. 거의 한 5년치 한꺼번에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거 거의 뭐 잊어버린 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읽으면서 네. 이게 발음이 이랬구나. 이런 말이 있었지. 예.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여자분께서 보내주셨고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계속 사랑해 네.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안 나온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건 계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라고 음식을 기대하고 있다가 딱 먹으면 오 맛있어 이 말을 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딱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몸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지시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게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사랑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뇌에서 지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를 보고 저 차 진짜 안 이쁜데 뭐 예쁘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연애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보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본인이 안 나온다. 이게 어렵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없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하는 것처럼 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랑인데. 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왜 이 사랑해라는 말밖에 없지?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세 글자인데 너무 하기 싫은 거죠. 혹은 네. 이 사연이 뻥일 수도 있다.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 남자분일 수도 있고. 예. 애인이 만약에- 없으니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남자분이면 정말 잘못되신 분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죠, 뭐. 굉장히 이게 쉬우면서 남자들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해주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이제 뭔가 사랑이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는 거는 보통 이제 방송용 아니면 이제 죽을 병 걸린 분들. 네, 영화에서 좀 나오죠. 영화 뭐 이런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돈 줄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생활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본인이 또 이렇게 느끼는 정도면 느끼는 감정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베테너들은 이제 나라 사랑밖에 모르죠. 동기 사랑. 예, 동기 사랑, 네. 나라 사랑, 맞습니다. 자신 사랑.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끼고. 사실은 나밖에 사랑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없어요. 없어요. 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을 사랑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누워 있거나 예. 밥을 꼬박꼬박 시켜 먹고 베텐을 듣고 숙면을 취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갈비탕은 하나요? 고객들이? 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오. 왜 그러냐면 뜨거워서 이렇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분에게 정용국 씨 연애 지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야죠. 네, 그분을 찾으러 떠나가는 게 맞죠. 네. 쉽게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리고 팩트 사연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감별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누가 보냈는지 남자인지 여잔지. 베테는 이제 보통 이제 느낌상 이것은 주작이다. 아, 이런 본인 것들 얘기인데. 제가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씨가 오래됐으니까. 자, 이제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본 사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익명 한님, 또 여자분인데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진짜 절대 울 상황이 아닌데 화가 나면 눈물이 나와서 말을 못합니다. 일할 때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화나면 눈물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고치죠? 정말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있죠. 그렇죠. 예,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딱 내가 야무지게 딱딱딱딱 이걸 못하고 그쵸. 나중에 집에 와서 이불킥하면서 우는. 네, 하고 싶은 말은 진짜 턱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감정에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눈물만 나고 말은 그렇죠. 안 나오고 예.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곤란하셨겠네요. 제가 여자분이라서 이렇게 같이 공감해 드렸습니다. 남자분 같았으면 참 가지가지한다 이렇게 예. 시작을 했을 텐데 그렇죠. 예. 이게 말이죠. 이런 경우가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고 본인 이제 성격 때문에 예. 어릴 때 뭐 성장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이제 중간에 자기가 습관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요거는요 주변에 친구를 달고 다녀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허. 우리가 이제 하품하면 눈물이 살짝 날라 그러잖아요. 예. 그때부터 친구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화나면 울잖아. 이렇게. 화 많이 났네. 이렇게 대성통곡하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변에 알려야지 본인이 계속 이렇게 화 나는 상황을 집에 와서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불킥 하다 보면 감정이 계속 쌓이거든요. 이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미 화가 났을 때 뇌에서 말이 안 나가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좋죠. 변호사를 데리고 다녀라. 내 대신 말해줄. 그렇죠. 눈물 통역사.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연애 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다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여자친구가 울어. 감동해서구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절대 아니고요. 화가 난 거예요. 네.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꼭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남자분들도 이렇게 약간 그 자리에서 딱 말로 네. 말싸움에서 지는 경우 굉장히 그렇죠. 분하죠. 그렇죠. 분하죠. 예. 내가 이제 톡으로 했으면 절대 안 졌을 텐데 생각하면서 치면 되니까 말로 이 자리에서 딱 그 사고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이게 안 돼가지고 아씨 내가 이거 망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러면서 눈물을 쫙 흘리죠. 그렇죠. 앞에 있는 애가 얘기했죠. 졌네 졌어. 진 거야 그거. 남자들은 이제 눈물 나면 진 거죠. 진 거예요 걔는. 예. 뭐 걔가 화를 완패. 나건 뭐 관심이 없어. 그냥 진 거야. 참 추하다. 그리고 그렇죠. 보통 둘이 있다가 그 눈물을 나게끔 만든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고 걔 혼자 앉아 있거든요. 더 취해 보여요. 그렇죠. 예. 남자랑 여자랑 좀 달라요. 근데 이게 꼭 저는 이제 졌다고 생각하기보다 이게 힘 조절이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분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는 거지. 저는 그런 경우 몇 번 있었는데 졌네 졌어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야 돼요. 걔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릴 수도 있거든. 예. 나가야 돼 그냥.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예. 예, 간단하죠 아주.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최대한 피한 다음에 나중에 나랑 톡으로 얘기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톡으로 하면 아마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톡할 때 또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더 답답하시지 않을까? 타자가 빠르면 상관이 없는데 막 상대방이 막 몰아치는데 감정은 폭발하는데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화가 날 때 눈물이 난다는 건 전문 용어로 개인기. 부럽잖아. 예. K-윌의 눈물이 뚝뚝 듣고 키보드 워리어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죠. SBS 생활정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 중인데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호흡기 질환 환자,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아동마다 발달 상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 감독이 필요하고요.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떨어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과태료 단속에서도 예외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미래. 대한체육회와 함께합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강한 일침도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형님 남자분입니다. 네. 제가 소심 그 자체에 주관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회사 회의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별로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가 다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상사가 이상혁 씨는 의견 없나? 한마디 좀 하지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회의 때 없는 사람인 척 보일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 아니라 회의 때 없는 사람처럼 보일 방법. 예. 없어야겠네요, 진짜. 예.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를 얘기를 안 한다. 예. 이제 개그맨들은 90%가 회의예요. 저희는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꼭 있거든요. 네.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도 쥐어짜요. 그 이제 관심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재능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본인이 봤을 때 소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의 시간에 딴 거를 뭐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주식이 내려갔다든가 주식 생각하고 갑자기 이 금융 쪽이라든가 집값 이런 예. 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남의 생각한 아이디어보다 좋지 않다. 이거는 왜냐면 지금 바로 생각했거든. 깊게 들어가지 않았어. 회의에 집중을 안 하네. 절대 집중을 안 해요. 회의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제가 갈비탕을 하고 있으면 여름이 안 되지 않겠어? 이 얘기를 그냥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예. 남들은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배달할까요? 이거 하는데 안 되겠네. 그냥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지금. 월급 루팡이네 그냥.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소심하다는 성격으로 포장을 하신 건데 예. 이미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예. 남들 눈에는 티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다 티가 납니다. 예. 관심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면접 통과해가지고 사원이 되신 거 보니까 그때는 괜찮았어. 예, 그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됐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일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예,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게 상당히 크죠.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게 예, 관심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렸을 때 내가 돈이 없냐? 갚을 돈이 없지? 이런 게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일에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식 떨어지는 건 관심이 있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딴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100% 걸리는 거죠. 회의 시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뭔가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 많아요. 회의 때 없는 사람인 척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책상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냥 뭐 갈 길 가는 거죠. 예. 이상혁 씨는 뭐 의견 없나? 예, 이게 지금 뭐 들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상사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상혁 씨는 의견 없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의견이 없네. 네네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만두라는 분들 굉장히 많고. 걸려요 이거. 네네네. 네. 퇴사하자 여러 가지 오고 있고요. 네. 김병훈님 남자분입니다.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주식을 하더라고요. 오. 주식 얘기로 넘어가니까 다들 열내면서 수익이 어떻고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 혼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친구가 다들 하는데 병훈이 너도 이제 주식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제라도 적은 돈이지만 주식을 시작해볼까 싶더군요. 금융상담 전문가 고평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주식 시작해볼까요? 저는 일단 주식은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얼마를 잡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1,000단위 넘어가야 되고요.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뭐 1년 딱 내고 헬스장 다닌다.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고 중간에 좌절, 혼자 얘기하는 거, 네네. 뭐 잠 안 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뭐 가야 된다. 잘 몰라. 얘도 들은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주변을 보니까 나이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 그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에 관련주, 뭐 누구 뭐 백신 뭐 이렇게 되면 쫙쫙 올랐다가 이게 뚝뚝뚝 내려가고 아직까지 변동이 이게 우리가 있는 거를 감지를 못 하잖아요. 네. 이분도 들어오셔봤자 뭐 개미일 텐데. 개미는 뭐 사람 눈에 안 보이죠. 개미가 말을 하네. 개미가 문자를 보냈네. 발표 죽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뭐 저는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얘기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 정보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제가 아는 거는 주식을 너무 빨리 샀다 너무 빨리 팔았다 이래서 이제 손실이 큰 경우인데 남들을 보면 지금 사서 10년씩 있다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식한테 주식을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속셈은 아니신 것 같아요. 수업료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중에서 가장 잘못된 친구를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 반대로 가면 되거든요. 제일 좋습니다. 네.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어긋나요. 예. 잘못된 사람 반대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저 김병훈님과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성재 씨. 한번 해볼까 하고 수업료 내는 셈 치고 한번 했어요. 그래요? 단토막 났어요. 기분이 어때요? 예? 기분이 어때? 그냥 진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막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거는 금액에 따라 나오는 표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주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마지막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네. 이건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면 누가 옆에서 성재 씨가 혼자 하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막 물어보다가 여기저기 물어보다. 막 추천받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그냥 네 하고 했죠. 수업료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돈이면 적은 이제 돈 더 적어집니다. 예,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그 무릎이 이수근 씨 무릎이 될 수도 있고요. 서장훈 씨 무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가 있는데 욕심부리다 잘못되는 경우는 나중 경우고 초반에 눈치보다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업료를 두둑히 지참을 하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수업만 할 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 지도가 필요할 수도 네네네. 있다는 걸. 나쁘진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저는 뭐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평생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아, 딱 이번 한 생에 번인데.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물론 잘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잘 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었어요. 오. 근데 코로나 온 다음에 반토막. 아. 예. 코로나 때 물론 다 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왠지 주식하면 이 꼴 반토막이라는 게 좀 성립이 되는 공식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네. 없어졌어 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거짓말처럼 딱 반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예, 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파란색이 보이겠죠. 급락이 파란색이죠. 내려가는 그렇죠. 게. 예. 예. 파란색. 빨개야 됩니다. 네, 잘못됐죠. 자, 익명정님 남자분입니다. 회사 법카로 키보드를 사도 된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네. 뭘 사라고 딱 정해주질 않으셔서 고민입니다. 1번 제일 싼 18,000원짜리, 네. 2번 무난한 25,000원짜리, 3번 성능이 제일 괜찮은 31,000원짜리, 4번 완전 예쁜 46,000원짜리.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제일 싼 무난한 성능 괜찮은 완전 예쁜 이거는 본인의 감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완전 예쁜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그렇죠. 이거죠. 예. 법카를 가지고 지금 5만 원 미만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네네. 아, 이게 이제 법카를 쓰라고 줬을 때 이렇게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알아서 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금액이 너무 적거나 음.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음. 딱 두 개예요. 그거 아니면 뭐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가게에 장사하다 보면 5만 원 미만은 서명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비싼 게 46,000원짜리란 얘기죠. 예. 아, 근데 회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법카를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얼마 안 되셨겠죠. 근데 누가 봤을 때는 또 46,000원이 커 보일 수 있다고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 같으면 일단 46,000원짜리를 삽니다. 사고 싶은 거를 본인 카드로 계산합니다. 어허. 영수증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갖고 가요. 음흠. 사용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야 이거? 46,000원 법인카드로.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걸 너무 비싼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럴 줄 알고 제가 제 카드로 그냥 계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넘어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함정이었던 걸 확인해라.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잘 샀네 라고 얘기하면 영수증을 들고 찾아갑니다. 거기부터 추해지는 대목인가요? 이제 예. 앞에서는 깔끔하게 하고 뒤에 찾아가. 반응 떠보기 한 다음에 그렇죠. 함정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네. 업체를 다시 찾아가라. 다시 찾아가고 이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밑밥을 한번 던져. 그러다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샀어요? 이거 46,000원짜리. 잘 샀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된 거야. 그럼 영수증을 막 꾸기면 안 돼.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사장님 그때 결제를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카드를 바꿔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남의 돈을 먹으려면 예.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법인 카드인지 함정 카드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그렇죠. 반응을 한번 보고. 네. 어허.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부터 생각하는 건 뭐냐면 5만 원 미만까지는 괜찮구나라는 게 머릿속 선이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높여. 7만 원, 10만 원. 그러면 이제 10만 원 안까지는 본인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법카 개인 카드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큰 그림이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를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갈량도 울고 가겠다고 하신 분 있고. 이렇게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약간 돈을 먹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예, 이건 이제 비품 사는 거죠. 예, 본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초반에 던지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예. 회사가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럴 이번에 수 있어요. 속으로만 얘기하면서 46,000원짜리 샀다 이거지. 내가 테스트를 18,000 통과 원짜리인데. 못했어. 음. 그래서 한 3번 정도 테스트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계속 테스트로 어. 7만 원, 10만 원 늘려가고 있다. 예. 왜냐하면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게 예. 이 상황,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평사원인데 위에 계신 분이 나는 18,000원짜리인데 그렇게 하고 딱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이게 짜증 나거든.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예. 이렇게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법카는 여전히 함정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 성격이 다 틀리니까 네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감사팀에 이제 옐로 카드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예. 46,000원짜리인데? 예. 시작이다. 그럴 수 있구나. 테스트 통과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뭐 회사가 뭐 어떻게 따라 틀릴 수 회사 있죠. 다니면서 뭔가 평가가 왜 난 맨날 B지? 뭐 이런 거 받는다면 법카를 쓰잖아. 예. 이렇게. 자, 용국이의 일침. 잘못되면 퇴직금 키보드. 추억과 함께 46,000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자, 이번엔 초대형 가수님 남자분입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다가 주차돼 있는 친한 여자 동료의 차를 박았습니다. 네. 바로 찾아가서 미안함을 전했더니 그 동료가 오래된 차라 괜찮으니까 보험 말고 티나지 않기만 해달라고 해서 금손업자에 가서 2만 원의 해결을 받습니다. 동료는 깔끔하게 고쳐져서 괜찮다고 그만 미안해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미안함을 선물로 더 표현하고 싶어요. 네. 밥 한 끼보다는 선물을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금은 또 안 받을 것 같고 차라리 축구 선수인 중학생 자제분 선물을 생각해 볼까요? 뭘 선물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사연을 이제 중간에 듣다가 계속 사과의 의미를 던진다고 하셔서 솔로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 피해 보신 분이 결혼하셔서 자제분이 있는 예. 그런 거네요. 나이가 둘 다 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네요. 채팅창도 너 걔 좋아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부남 유부녀인 것 같아요. 물론 이혼했을 수도 있어요. 다가갈 수 있는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 자, 다시 돌아가서 네네. 2만 원 했으면 이제 원효대교 옆쪽에 가면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펌프로 막 잡아 당기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덴트. 덴트. 예.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살짝 접촉해가지고 뭐 까졌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떤 데 가면 10만 원이고 어떤 데 가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똑같아. 어허. 근데 이거 완전 좀 바가지 씌우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10만 원짜리는 색깔이 검정색인데 김 색깔이 나와. 김 색깔 나와. 김 색깔. 예. 이거 왜 김 색깔이지? 그리고 되게 빨리 나왔어. 예. 50만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5시간 걸릴 건데 10만 원짜리는 2시간 있다. 아저씨가 벌써 담배를 피고 앉아 있어. 차 나와 있어 이미. 네네. 열 처리를 안 한 거야. 색깔이 처음에는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 세월의 흔적이 닿으면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이분은 이제 2만 원짜리 했잖아요. 예. 비오면 벗겨질 수 있어요. 비오면 벗겨질 수도 있어 이거는. 조심해야 돼 진짜. 맞아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더니 이 금액이 너무 싼 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지금.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당한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비싼 청바지를 하나 입었는데 이 친구가 이걸 살짝 찢었어. 근데 수선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5천 원만 줘. 너무 죄송해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야. 그만해.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자제분한테 제가 축구공이라 그만하라고. 네가 꾸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삐뚤삐뚤해. 이제 이 사람이 자꾸 미안하다고 예, 얘기를 하면 이 고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일단 넘어가시는 게 이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사과를 하다 보면 사람이 예. 더 큰 잘못이 있었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2만 원짜리 덴트는 이제 구독이죠, 구독.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아저씨가 솔직히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포스터 붓을 발랐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포스터야. 이분이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큰 거면 진짜 계속 했을 때 그래 알았어라고 이제 나중에 사과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딱 우리가 다 듣는 순간 이미 넘어갔잖아. 근데 거기에 무슨 아들 축구하는데 오바입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2만 원짜리면 예. 진짜 예. 곧 벗겨질 수도 있다. 왜냐면 제가 한번 경험을 몇 개 해봤거든요. 그쵸? 덴트 예. 그리고 이제 부분 도색 뭐 이런 건데 진짜 제대로 된 업체에다가 넣어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부분 도색 해오면 네. 진짜 말끔한데 그렇죠. 그 말끔한 것도 잘 보면 약간 흘러내린 경우는 이게 에. 잘 보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햇빛 비치는 데서 예. 더 잘 보여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좀 너무 저렴하게 하거나 예. 잘못하면 그냥 나오면서 벗겨지지. 뭘로 배웠길래 이렇게 자동차 차를 무서워서 못하겠어. 자동차 차를 앞에 막 돌아갈까봐.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손세차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적당했을 때 넘어가야 이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임펜으로 한 건가? 이런 느낌. 그렇죠. 네. 자, 그냥 2년마다 AS 해주려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냥 마음만 갖고 계세요. 표현은 그만하는 걸로.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네가 칠했지. 2만 원도 본인이 싸게 한 네. 걸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1573님 여자분입니다. 남편이 차를 너무 사랑해요. 같이 마트를 갔는데 어떤 분이 차를 뒤로 좀 빼달라고 손으로 차를 툭툭 치며 말했더니 차를 치지 말라고 정색을 하더군요. 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쳐도 저렇지 않을 텐데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남편의 차 사랑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 없을까요? 이제 여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남편의 차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보다 본인을 덜 사랑한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예. 그렇죠. 뭐 남편이 옆에서 차갑고 뭐 정색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본인은 살짝 민망할 수는 있으나, 네. 야 나도 저만큼 사랑하진 않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보내주신 사연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차를 아끼는 매니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제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새 차. 새 차 같은 경우 샀을 때 이렇게 예.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비싼 차, 수입차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교통 의경을 하면서 이런 똑같은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대세요. 차를 안 대시길래 그 볼펜 있죠? 그때는 저희가 썼으니까 볼펜으로 백밀러 여기를 톡톡톡톡톡 치면서 왜 차를 쳐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엔 차가 너무 후졌었어요 그때 진짜. 근데 제가 광경을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은 차를 툭툭 치는 분이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정색을 못 합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는 건 여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이상인 경우가 꽤 있어요. 아하. 차를 샀을 때 진짜 그 광내구 인테리어 뭐 할지 이것만 막 계속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1년 정도만 지나면 남자들은 금방 질려요. 없어집니다. 아하. 걱정하지 마세요. 1년만 기다리면 내가 차보다 소중해진다. 네, 차가 어디 주차했는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남편이 차를 사랑하니까 본인도 이제 본인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야죠. 광고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자, 오늘 정용욱 씨와 함께 했는데 네. 뭔가 광고가 풀로 차가지고 오, 진짜 많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상업적으로는 풍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토크를 좀 줄여야 되는 단점이 있네요. 왜냐면 저희도 들었을 때 광고가 많다 네. 하고 느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더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잘 돼서 좋습니다. 자, 오늘 잘못된 일침 많았는데 네. 짬준이 1주년 맞이 수트 준비하자고 오늘 메고 오신 넥타이 그 빌려주라고 하신 분 있어요. 줘야겠다, 그냥. 짜명한테 그냥 줘야 될 것 같은데. 방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Power FM